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김문수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겨울입니다. 와, 오늘 추워요. 저도 오늘 이렇게 생전 안 입던 외투 이렇게 입고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김문수의 갯바위 니일찌낚시 테크닉, 낚시는 방법이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어오면서 채비 응용 체제, 그리고 밑밥 응용 체제, 그리고 조류가 가는 곳에서의 테크닉, 이런 것을 두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와갖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없느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더 풀이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요, 한계된 시간, 그죠? 25분 한계된 시간에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도 저 성심껏 얘기를 해보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테크닉을 얘기를 하니까 저는 쉬워요. 왜? 물고기를 안 잡아도 시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갯바위에 나오면 뭔가 이렇게 손맛이 전해지는 그런 풍경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갯바위 서서 낚시를 하면서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제가 생전 안 입던 외투를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야, 좋네요. 오늘 주말이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와, 갯바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저기도 두 분 계시고 저 두 분 이렇게 저희들까지 그러니까 8명이 여기서 낚시를 합니다. 감성돔이 따끔따끔 녹이는 놈 모양입니다. 그죠? 좋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여러분 앞면 있죠? 여수권 갯바위입니다. 오늘 여수권으로 나왔어요. 안도에서 백금만 돌아서 나왔는데요. 이곳 지역명이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야영자리라 그럽니다. 야영자리라 그러는데, 갈대밭자리, 저 건너편에는 갈대밭자리라고 그래요. 저곳에 서서 제가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약 한 5, 6년 전에 MBC 문화방송 특집 촬영을 할 때 제가 저곳에 서서 낚시를 했지 않을까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분이 서서 낚시를 하는데, 저는 저곳으로 낚시를 안 하고 이쪽으로 보고 했거든요.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낚시를 하면서 전유동 낚시와 반유동 낚시, 전유동 낚시와 반유동 낚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전유동 낚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낚시 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틀렸어요. 틀렸고요. 반유동 낚시를 쭉 이렇게 처음부터 해 오시는 분이 전유동 낚시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또 반유동 낚시로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낚시를 배울 때 처음부터 저 전유동 낚시를 해 오신 분들은요, 또 반유동 낚시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반유동 낚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글쎄요, 뭐 어렵다, 반유동 낚시가 전유동 낚시보다 어렵다 이러면 여러분들 좀 저보고 좀 뭐라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사실 반유동 낚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이 전유동 낚시를 하려느냐, 왜 어렵게 느껴지냐 그러면
반려동 낚시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야만이 전유동 낚시에 감이 잡힙니다. 그 반대로 또 전유동 낚시를 이렇게 쭉 해오시던 분이 반유동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 역시 전유동 낚시를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만이 반유동 낚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저보고 그러죠. 또 거짓말 한다 이렇게 하는데, 반유동 낚시가 뭐 어렵나 그래도요, 아니에요. 반유동 낚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유동 낚시는요, 뭐가 어렵냐 그러면 수중지를 사용하는 체제, 수중지를 사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조류가 흘러가는 상황, 조류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유동 낚시나 전유동 낚시나 막 거의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조류가 흘러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표충조류와 본조류의 흐름이 서로 상반될 때는 반유동 낚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흘러가는 체제가 되다 보면요, 채비, 그러니까 미끼와 물고기 유형층에 편차가 생깁니다. 아무리 그 수중지가 수중지 호수가 무거운 수중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정렬되게 되면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흘러가는 조류 흐름을 저항은 덩치가 큰 녀석이 먼저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중지가 크다고 그래도 찌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찌가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찌가 먼저 가고 수중지가 뒤따라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끼가 끌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끼와 바닷가의 편차, 그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류가 이렇게 가게 되면요, 상당히 쉽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유동 낚시와 반유동 낚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글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계산에, 그러니까 셈에 있어서, 계산은 산수 셈에 있어서 두 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거와 한 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거와 두 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거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그렇죠. 4에 4죠. 그런데 그 한 자리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97 더하기 14 두 자리 숫자죠. 왜 어렵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97 더하기 14 이렇게 해도 역시 계산은 한 자리 숫자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두 자리 숫자와 한 자리 숫자의 차이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갖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전유동 낚시와 반유동 낚시, 이 낚시를 하면서 거기에 차이점과 어떻게 소화시키는 방법,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요, 낚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 좋다. 제가 저번 시간에 낚시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물고기를 낚는데,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내 미끼에 물고기가 걸려들게 하는 그것에 큰 비중을 두고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터뜨리기는 일수죠. 그러나 일단 입질을 받지 못하면요, 터뜨리는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물고기가 걸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맞추는데, 오늘도 채비는요, 감성돔 전용 낚싯대에 1.5 원줄입니다. 1.5호 원줄. 그리고 찌는 B찌, 아주 슬림형 B찌를 사용하고, 스텔스도 작은 거 사용했어요. 작은 거 사용하고 이렇게 위채비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1.25, 4m 정도 이렇게 하고, 바늘은 똑같아요. 제 채비는. 이 전유동 낚시가 좋은 거는요, 여기서 또 전유동 낚시가 나오는데, 채비 구태여 다르게 할 이유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유동 낚시에서는 해당됩니다. 이렇게 3호,
3호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낚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 제가 지금 하는 게 전유동 낚시이기 때문에 채비가 같아도 관계없지만 오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약간 홈통을 끼고 있고 갯바위가 팍 꺾여 있어요. 수심이 한 7, 8m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반유동 낚시를 하실 경우에는요, 그냥 반유동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채비해라 그러면 찌 하나 넣고 완충고무 하나 넣고 수중찌 하나 넣고 또 완충고무 하나 넣고 그리고 도래 메고 바늘 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갯바위 가장자리나 혹은 저 간철려 주변을 이렇게 탐색을 하려고 그러면요, 수중찌가 커야 돼요. 빅타입 둥근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수중찌는 말 그대로 물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 미끼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조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컨트롤할 이유가 없죠.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심층에 맞춰서 던져놓게 되면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중찌는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신과 직결되는 그런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주변을 보고 주변에 이렇게 반전되는 조류를 완만하게 타기 위해서 둥근형 수중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둥근형 수중찌를 쓸 경우에는요, 견제하시면 안 됩니다. 견제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낚싯줄을 술 당겨주니까 입질을 하더라, 막 기타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요, 당겨줘서 입질을 받았다 라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요, 물고기 유형층보다 미끼가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항상 물고기는 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밑밥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밑밥이 내려오는 체제에서는 물고기가 항상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입질이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찌의 부력은요, 여부력이 많아서 입질이 얕다, 그거 없거든요. 반유동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치가 깜빡깜빡깜빡 하는데 안 내려가고 올려보니까 입질을 했더라. 또 내지는 치가 조금 들어갔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서 올려보니까 또 건드렸더라. 이런, 그래서 찌가 여부력이 많거나 잔존부력이 많아서 이 예민한 입질을 받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봉도를 추가로 달고 이럽니다. 그것은요, 그럴 이유 없어요. 찌 부력하고 물고기 입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어떨 때는요, 원거리 투척을 할 때는 한 20m, 30m 멀리 던질 때는 찌가 3비찌를 사용해요. 저는 3비찌를 사용하고 빗봉도를 사용합니다. 부력이 영 안 맞죠. 전혀 맞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리게 되면요, 찌가 쫙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유동 낚시 할 때도 그렇게 간산 입질이 올 때는요, 채비를 조금 맨사매듭을 아래로 조금 한 30cm 정도만 조금 내려서 미끼를 좀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둥근 수중찌를 쓰고 채비를 던져놓고 낚시를 할 때, 반유동 낚시에서 견제를 살 거니까 입질을 하더라 라는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요, 매듭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수중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미끼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형, 이런 것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중찌를 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중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일단 채비가 정렬되고 나면 그 주변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낚시줄을 당겨서 견제할 이유는 없어요. 간혹 한 번씩 끌어보기는 하지만 자신의 채비가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조금 위로 떨어지고,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냐 그러면요, 바닥층에서 한 30cm 혹은 50cm 정도 미끼가 떠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주변에 잡어가 있다면 잡어에 뜯기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물고기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또 입질도 가장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자, 낚시를 해볼게요. 이러다 오늘 낚시 못하겠습니다. 그죠? 자, 들어갑니다. 밑밥을 주고 신고식을 해야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밑밥을 충분하게 던져주는 것이 좋아요. 한 5번 충분하게 이렇게 한 곳에 계속 던집니다. 절의 흐름도 모르고 뭐 아무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던져줘요. 이렇게. 일단 포인트가 선정되면 충분하게 밑밥을 넣어주고 낚시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착수되는 밑밥 주변으로 잡어들이 시커멓게 모여들고 있다. 뭐야? 벌써 다 끊겨? 김문수 프로는 낚싯대를 고추 세우며 걸려든 녀석의 고삐를 끌고 있다. 이거는 씨알이 좀 괜찮은 것 같는데. 씨알이야 어쨌든 시작이 좋다. 김문수 프로는 여분의 원줄을 바짝 감으며 녀석을 다그치고 있다. 잘 보였다. 녀석의 반응도 잠시. 35cm쯤 되어 보이는 감성돔이 수면 위로 몸을 눕히며 내려지는 뜰채에 감겨진다. 한번 했습니다. 내려가는데 빨아버려. 얼마나 급한지. 그래 급하더나. 그래 묶고 잡더나. 아이고 자스가. 이쁘네요. 뽀뽀하면 뽀뽀. 한수했습니다.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또 나 끊겨? 출연자 바꾼다니까 겁먹 끊겨? 참나 별일이네. 이번에도 30cm쯤 되는 감성돔이 뜰채에 담겨 갯바위로 올라온다. 씨알이 너무 아쉽다, 그죠? 조금만 더 굵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녀석들이 아직 어리네요. 이런 저희들이 낚시를 하는 곳은요, 약간 만곡지어 있죠. 약간 홈통이 되어 있는데 작은 만을 형성하고 있어요. 작은 만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는데 남해 서부권 이곳은요, 물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지만 밤이 되게 되면요, 녀석들은 갯바위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요. 그래서 저런 곳에 두들기게 되면 입구를 어기를 두들기게 되면 녀석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낚시를 할 때 어기에서 녀석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밑밥 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밑밥 줄 때 단단히 항상 밑밥은 이온화하는 게 좋아요. 이온화해서 조금 단단히 뭉쳐진 밑밥은 어기에 던져놓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샤프트하게, 그러니까 잘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진 밑밥은 안으로 던져서 녀석들이 안에서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마리수 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구에서 녀석들이 나오는 녀석들을 탁탁 이렇게 솎아낸다 그럽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밑밥을 잘못 쳐버리면요, 녀석들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한 두 마리 잡고 나서 이렇게 뜸해져 버리면요, 녀석들이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안에 감성돔이 전혀 없겠습니까만은, 전혀 없었으면 어떻게 물었겠습니까? 그죠? 또 있다고 보고 또 꾸준히 포석을 놓아서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이 전유도 낚시가 어떤 분들은
전유동 낚시가 뭐 어렵다, 전유동 낚시가 쉽다, 또 어떤 분들은 반유동 낚시가 전유동 낚시가 훨씬 좋다 이러는데요. 전유동 낚시든 반유동 낚시든 똑같아요. 전유동 낚시든 반유동 낚시든 채비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녀석들의 입질을 받는 확률이 훨씬 커요. 이것을 리코로 한다 그러면 이것을 뭘 의미하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자신의 그러니까 미끼가 달린 미끼, 그죠? 채비의 미끼가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천천히 내려가면 천천히 내려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전문가 차이는 여기에 있다 그래요. 아마추어는 채비를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채비를 천천히 내려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흔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채비가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잡어들의 몫이 아니냐. 당연히 잡어는 있어야 돼요. 잡어가 없으면 감성돔 낚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잡어가 위에서 막 내려오는 밑밥을 먹어야 냄새를 맡고 녀석들이 막 먹을 거 없나 싶어서 막 이렇게 스쳐 다니거든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끼가 그 정도 싹 내려가게 되면 바로 달라들어서 입질을 쭉쭉 내려오는데, 잡어가 많이 모여서, 이야, 잡어 때문에 낚시를 못하겠다, 밑밥 주는 게 잡어가 다 먹는다, 그래서 감성돔을 못 나온다, 이것은 변명이에요. 낚시는 그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낚시는 내가 밑밥을 준 곳에서 잡어가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밑밥을 계속 한 곳에 주고 채비는 딴 곳으로 던져서 잡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체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반유동 낚시,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반유동 낚시, 저부력 반유동 낚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이 놀았죠? 나는 왜 이래 게을까? 한번 앉아버리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헐. 밑밥은 될 수 있는 한 이원화하여 적당한 위치를 두고 포석을 놓는 것이 녀석들을 묶어두고 마리수로 조거를 올릴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또다시 저만치서 떠내려오는 찌에 미동이 전해진다. 그래! 입질이다! 또다시 김문스프로의 당찬 챔질이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